자, 그런데 실제로 이 SNS에 타카치오 최악의 놈이라는 제목의 스레드에서 도초의 이요시 마사히로, 이요시 마사다 등의 이름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이 이보시 마사히로 씨의 그 이름이 마사다 혹은 마사히로, 이호시, 이보시인데 이보시인데 이호시라고 이렇게 막 알려졌었어. 그래서 이호시 마사다, 이호시 마사히로 라면서 그의 이름이 막 SNS에서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소문이 있을 법한 그런 이상한 루머까지 막 생겨나면서 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글이 올라왔을지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아왔어요. 그 열심히 찾아와서 드디어 그 SNS에 올라왔던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보실게요. 자, 바로 이 글입니다. 제가 이제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해서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시게. 그래서 여기다 뭘 쓰냐면, 이요시 마사이요 때 시테루 이토라고 해요. 이요시 마사다이라는 사람 알아? 이요시 마사다이 시테루 이토라고 해서, 이요시 마사다라는 사람 알아? 하고 했더니, 도코니 레스님은 대테 쿤나 말하면서, 이따이 나니가 싫다인자? 라면서, 어디 댓글에도 나오지마.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거야? 어디 댓글도 쓰지마.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알고 싶은 거야? 라면서 야리망 또 개꿍시다 마사다이? 라고 해.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 야리망이 좀 안 좋은 말이에요. 좀 저급한 말이야. 야리망이 뭐냐면 해픈 여자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픈 여자랑 결혼한 마사다이? 라고 해. 그랬더니 그 39살인가? 이만 나니 시테른다러 라고 해. 지금 뭐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올립니다. 자, 오시카타의 이이요시 마사히로지? 라고 하는 거야. 오시카타가 지역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오시카타의 이이요시 마사히로 말하는 거지? 라고 했더니 여기서 또 야리망 시와 또 개꽁시다 마사히로 나라 시테르죠 라고 돼 있어. 해픈 여자 그 시이바랑 결혼한 마사히로라면 알고 있어 라고 합니다. 시이바는 아마 이름, 성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키코 씨를 아마 명칭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픈 애랑 결혼한 걔 그 마사히로라면 나 알고 있지 라면서 밑에 옆에 영어로 마사히로 로마지 갖고 라면서 로마지와 갖고라고 해요. 로마지는 멋있네, 영어는 멋있네 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글을 알려드릴게요. 상코에서 하타라이다 아호 마사다이? 라고 해. 상코에서 일했던 그 바보 마사다이? 라면서 그를 비웃죠. 그리고 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야, 마사히로 동반자는 해픈 여자 야여이야. 걔랑 결혼했잖아. 라면서 이런 글을 올려요. 그리고 또 다른 글이 있죠. 이보시 마사히로. 그게 본명이에요. 그래서 이보시 마사히로. 오시타카 출신의 40살 아니야? 했더니 해픈 며느리네. 그러면서 시바 라면서 그의 이름을 이렇게 성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리망이라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저급한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시바는요, 아마 이름 아니면 성 아니면은 되게 많은 말들이 있는데, 토모미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이거 사람 성 같은데요, 이름 같은데요 라고 되어 있는데, 또 이제 다른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보면은 여기서 나오는 시바는요, 미야자키현 히가시우스 기군 시바무라라고 생각이 된대요. 시바무라라는 동네가 있대. 그래갖고 야리망 시바라고 했을 때 그 해픈 여자 시바, 거기에 그 제일 해픈애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동네에서 제일 예쁘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보시 마사히로 씨의 부인이 이보시 미키코 씨가 시바무라라는 그 동네 출신인 거야. 시바도라는 동네 출신이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그녀에 대해서 악담을 해놓은 SNS 글이 올라와요. 근데 그거를 마사히로가 썼을 것이다, 아니다,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아까 산코에서 일하던 바보 마사다이라고 한 거는 아마 그 이이보시 씨, 마사히로 씨가 그 버스 회사에서 근무했던 게 아닐까라는 정보도 나오고 있고요. 큐샹코 버스 주식회사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런 추정도 있어요.
자, 게다가 2016년부터 2017년 전후까지 여러분 방울소리는 이 옷소리예요. 이 소리예요. 방울소리 어떻게든 심령이랑 엮으려고. 자, 어쨌든 2016년부터 2017년 전후까지는요, 이 이요시 마사다이라는 단어가 SNS에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에 이 사건이 발생하기까지는 적잖게도 한 5번에서 6번 정도 이호시 마사다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올라갔다고 해요. 왜 마사다이라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큰 대자가 적혀있잖아요. 근데 이게 다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이름 한문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은 같은 한문이라도 발음할 수 있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마사다이, 마사히로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마사히로가 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사다이, 마사히로가 이렇게 이름들이 막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이보시 마사히로 씨가 굉장히 그 동네에서 유명할 만큼 유명한 사람인가? 이렇게 망난이었나? 아닌데 주변 사람들 말로는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게 진짜 얼굴이지? 그래서 막 이런 말들이 막 떠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어떻게 만났냐면요. 이제 마츠오카 씨, 제가 얼굴을 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 둘은 어떻게 만났을까? 악연이다, 그죠? 자, 이들 부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바로 그 마츠오카 씨, 이 마사히로 씨와 초등학교 때부터 지인이었던 사람이죠. 자, 사건이 있던 날 저녁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소방단의 송년회가 끝나고 이 마츠오카 씨가 중간에 한번 귀가를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날도 역시 소방단의 얼굴을 비치지 않은 마사히로 씨 때문인데요. 바로 마사히로 씨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 싸움을 말리러 또다시 마츠오카 씨가 소방단에서 잠깐 나와가지고 그 싸움을 말리러 중간에 한번 귀가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미키코 씨와 그가 또 싸움을 했을 때 그 여자 관계, 남자 문제, 그의 의처증, 그리고 그녀의 의부증, 이런 걸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면서 여자 문제, 남자 관계 때문에 맨날 이렇게 싸우고 있었고, 그날 역시 좀 싸움이 커졌었는지 마사히로 씨가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갈등을 겪었던 그들 부부를 항상 이 마츠오카 씨가 말린 거야. 수개월 동안. 그래서 그 소방단 망년회를 빠져나와서 그 마사히로 씨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인 25일이었던 사건 당일날 이 마츠오카 후미야키 씨는요, 8시경이 되자 이보시 마사히로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던 지인 남성과 그의 아내가 가지 마요. 왜 자꾸 남의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가지 마요. 가면 좋은 걸 못 본다니까. 이렇게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기다려봐, 금방 갔다 올게 라면서 굳이 이들 부부의 싸움을 중재하러 갔다고 해요. 자, 그리고 26일 오전 11시가 넘었을 때 마츠오카 후미야키 씨의 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경찰서에. 아들이 어제부터 집에 안 왔는데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전화도 없고 라고 전화를 해요. 그래서 경찰에 상담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좀 물어보죠.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닌데 내가 소년회 끝나고 저녁 8시 반쯤에 내가 집에 바래다 줬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집에 가지 않고 중간에 마사히로 씨의 부부의 싸움을 말리러 갔다, 이렇게 조금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보면은 일단 집에 갔다가 그리고 마사히로 씨의 그런 부부싸움 말리기 위해서 다시 마사히로 씨로 집에 출발한 게 아닌가, 그럼 이렇게 좀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집 근처에서 이것이 발견됩니다. 자, 이게 발견돼요. 바로 차가 발견됩니다. 이거 완전 본차죠. 누구 차일까요? 바로 큰아들 타쿠미의 차였어요. 자, 25일 낮부터 26일 아침까지 이보시 집 앞에서는요, 이렇게 작은 소형차가 서 있었습니다.
자, 그 마츠오카 씨가 중재하러 간 채 돌아오지 않아서 부친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의 집에 갔을 때 이 큰아들 장남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봤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시신들이 깔려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자, 바로 이게 가족 관계도입니다. 자, 정확히 이제 조금 순서대로 나열해드리면 25일 오후 3시 반경에 이 마사히로 씨 모녀가 쿠마모토 위안 여행에서 귀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딸과 그의 이제 부인이 함께 여행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을 가서 내년에 또 가고 싶다라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이게 그 3명이서 같이 여행을 갔었나봐. 아빠, 엄마, 딸 이렇게 3명이서 여행을 갔었나봐요. 자, 그리고 그날 저녁 오후 7시 경에 이 마사히로 씨가 마츠오카 씨 자신의 지인에게 몇 차례나 계속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전화였냐? 우리 부부싸움 좀 말려달라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면서, 답답해 죽겠다면서, 부부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고를 하는, 좀 싸움 말려달라고 하는 그런 전화를 마츠오카 씨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했대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 26일 아침에 마츠오카 씨의 친아버지가 전화를 자기 아들이 연락도 없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보시 댁에 한번 방문을 했대요. 하지만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벨을 눌러도 아무 연락이 없자, 반응이 없자, 아무도 없나라고 생각하고 다시 집으로 귀가를 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아침 8시 이상하게 생각해서 경찰에 전화를 한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 8시에 유이가 학교에 등교하지 않은 거야. 무단 결석을 한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학교는 굉장히 46명이 전교생이었어. 그리고 이 초등학교 2학년은 5명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소규모의 학교였기 때문에 한 명만 결석을 해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 전화로 집 전화나 부모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지만 모두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경 유이짱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유이짱의 집을 방문합니다. 현관은 잠겨 있었고요. 벨을 아무리 눌러봤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아무도 없나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교감 선생님도 할 수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리고 아침 10시 20분경 이보시 셋째 아들이 이상하다, 집이랑 연결이 되지 않아요 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마사히로 씨의 동생이겠죠. 마사히로 씨의 동생이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뭔가 집에 일이 있는 것 같다라면서 전화를 내요. 그래서 경찰관이 그 전화를 받고 출동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보시 집에 찾아간 결과 어떻게 돼 있어? 시신 5구가 집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침 11시에 시신 6구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남자 3명, 여자 2명, 그리고 노령의 여성 1명은 밖에서 발견됐대요. 그리고 오후 4시경쯤에 코카세 강에서 이 마사히로 씨의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부근 주차장에서는요, 아까 보여드렸던 아들이 탄 것으로 보이는 흰색 경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집 안 사진을 촬영한 겁니다. 이 내부에 나와 있는 게 아마도 그의 노년의 여성인 것 같아요. 바깥에서 한 노년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겁니다. 제가 조금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성의 시체가 한 개가 밖에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시체가 집 안에 배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의 시체 3구, 여성의 시체 2구, 조그만 거는 유이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죠. 6명이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아버지 야스오와 마사히로 씨의 장남이었던 타쿠미 씨는요, 침실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츠오카 씨는 불간에서 발견됐고요. 마사히로 씨의 아내였던 미키코 씨와 장녀 유이 씨는요, 탈의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리고 옥의 옆 창고 옆에서도 다른 시체들이 각각 발견됐다고 해요. 모두 취침 중에 습격당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야스오 씨 등 남성 3명의 머리 등에는요, 모두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마사히로 씨의 친어머니는요, 이 바깥에서 목이 절단된 채로 발견됩니다.
자, 그 신체에는요, 찔린 상처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그래서 굉장히 다량의 출혈이 있었던 것이 관계자의 취재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은요, 끝이 굉장히 날이 선 손도끼와 그 나이프로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손도끼로 찍어 내린 거예요, 자신의 가족을. 자, 마츠오카 씨, 그의 지인이었던, 싸움을 말리러 갔던 마츠오카 씨의 머리는요, 거의 절단된 상태였다고 해요. 도끼로 내려 찍어서. 자, 경찰은 부검 결과 마츠오카 씨는 실혈사, 많이 다량 출혈로 죽은 거죠. 그리고 미요코 씨에 관련돼서는, 미요코 씨에 관련된 건에서도 뇌순환 정지에 의한 죽음이에요. 목이 거의 잘렸으니까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침실 다더미에 꽂혀있던 피 묻은 담뱃대가 있었대요. 피 묻은 담뱃대. 그걸로도 내려 찍었나봐. 자, 한편 그 마사히로 씨의 아내와 그의 딸 7살짜리 유이 씨는요, 상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사로 죽었다고요. 자신의 와이프와 자신의 딸은 그냥 목을 졸라서 죽였던 것 같아. 살해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경찰들도 왜 살해 방법이 다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끼로 내려찍고 칼로 찔러 죽였으면서 몇 번이나 난제해서 죽였으면서 왜 자신의 와이프와 딸만 목을 졸라 죽였지? 뭔가 심신에 뭔가 변화가 있었나? 왜 그랬지? 라는 게 또 약간 그런 향후 동기를 찾는 데 중요한 그런 증거가 될 수도 있었던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게 7살 유이짱은요, 그 25일에 아버지의 근무지였던 그 가족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진짜 내년에도 가고 싶어요 라고 했었는데, 그 여행지에서 다녀온 그 복장 그대로 사망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1살이었던 마사히로 씨의 첫째 아들은요, 할아버지의 이불 위에서 쓰러진 채 숨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마도 침실에서 주무시고 있던 할아버지를 구하려고 가다가 자신의 친아버지에게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 왜냐면 할아버지라고 구하려다가 이렇게 아버지가 도끼로 내려 찍은 거지, 칼로 찔렀거나.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를 구하려다가 거기서 이렇게 쓰러져서 죽었다, 뭐 이런 가능성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살해당하기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장남의 트윗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나야무 스기테 이따무라고 되어 있는데, 나야미 스기테 이따무가 무슨 말이냐면, 고민돼. 너무 고민스러워서 괴로워. 너무 갑작스러워서 이 동요를 멈출 수가 없어. 이 동요를 감출 수가 없어. 라는 글이 올라와요.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죽은 거야. 2018년 11월 26일날 죽었으니까. 이게 3일 전에 쓴 트윗입니다. 큰 아들의. 자, 이 뛰어내린 다리입니다. 이 뛰어내린 다리에서 이 다리 난간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난간에서 마사히로 씨의 지문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제3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는 해요. 하지만 사건 전후 등을 봤을 때 마사히로 씨가 가족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이 자살한 것이 거의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은 2018년 11월 26일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타카치호초에 농업을 하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 72살의 이보시 야스오 씨. 이 주택에서 6명의 사체가 한날 한시에 발견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집 안 바깥쪽에서 유일하게 발견된 게 이 빨간 글씨 정 가운데 써있는 이 마사히로 씨죠. 너무 억울한 게 이 트러블을 중지하려고 갔던 이 마츠오카 씨, 가족도 아니야. 그냥 지인이야. 싸움 말리러 갔다가 그냥 죽임을 당한 거야. 얼마나 억울하니. 그래서 항상 이 마사히로 씨의 여성 문제로 싸웠고, 그의 의처증으로 인한 부인 남자가 있을 것이다. 맨날 해픈 여자였다. 그녀의 과거를 계속 이렇게 올감했던 그 남편의 그런 서로의 이성 문제의 트러블로 인해서 맨날 싸움이 잦았는데 그 싸움 말리러 가서 죽임을 당한 거야. 목이 잘려가지고 도끼로. 너무 억울한 게 이 마츠오카 씨는요, 사건 전날 밤에도 이 소방관 송년회를 했다고 했잖아. 망년회를 했는데 차로 40분이나 걸렸어. 차로 40분이나 걸려가지고 간 집이 여기까지 간 거야. 이 마사히로 씨의 집을 간 거야.
그래서 싸움 말렸는데 죽임을 당한 거야. 이게 얼마나 심장 찢어지니, 이 마사히로 씨의 가족은. 이 마츠오카 씨의 가족은. 이분이 너무 억울해, 진짜. 아. 자, 12월 1일 마츠오카 씨의 장례식이 거행됐습니다. 전에는 쿠마모토의 회사에서 일했던 것을 현지로 돌아와서 소방단이나 농업을 아버지와 함께 확실히 아버지의 농업을 잇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건이 있었던 금년 코카세마치 시골로 돌아와가지고 아버지랑 토마토 재배를 한 거예요. 자, 농업과를 나왔대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겨우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걸 살릴 수 있게 됐네요 라면서 이렇게 되게 사람이 실없이 웃으면서 너무 착하게 웃으면서 아버지를 함께 일을 도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의 이렇게 뒤를 봐주는 걸 좋아했대. 그러니까 오지랖이라고 그러지. 뒷바라지라고 하지. 막 사람들의 이런 일도 자기가 나서서 도와주고, 남이 부탁하면 싫다고 거절도 못하는 그런 착한 남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싸움을 또 말리러 가다가 40분이나 차로 40분 걸리는 거리를 굳이 가가지고 말리다가 아내도 말렸고, 다른 지인도 가지 말라고 말렸는데, 아유, 그래도 전화가 몇 번이나 와가지고 가서 내가 말려줘야지라고 하면서 가서 이제 말리다가 죽음을 당한 거야.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그의 친아버지가 정말 목 놓아서 통곡을 했대요. 아니, 우리 아버지,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남을 그냥 조금 더 잘 보살피는 애였는데 어떻게 이런 죽음을 당할 수 있냐라면서 아버지가 땅을 치고 우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도 수수께끼가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일가족을 다 죽였는지. 하지만 이 집안 실내에서 손도끼가 발견됩니다. 손도끼가 실내에서 발견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이게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다. 굉장히 우발적이고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그래서 이 범행을 저지르고 자기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지라고 해서 아마 자살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게 주변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차남이 평소에 피해망상이 있었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나, 여성 문제 이외에도 지인의 굉장히 다양한 보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사이가 좋아 보였던 부부였는데요. 해맑게 웃고 있죠. 자, 이 사건이 일어나기 1년 전부터 마사히로 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족에 대한 푸념을 막 이렇게 흘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되게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이고 차분한 사람인데 뭔가 하나에 욱하면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 있지. 약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떤 지인은 나에게 전화가 왔었다. 나는 미키코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우리 부모님은 맨날 미키코 편만 든다면서 전화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얘기했다고 해. 근데 왜 미키코 씨 편만 드는지, 왜 자신의 아내 편만 드는지 그런 거는 말하지 않고 내 미키코를 죽여버릴 거야. 미키코 편만 들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다고 해요. 자, 평소에도 이상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 평소엔 차분하다 갑자기 욱하고 막 분노 조절처럼. 그리고 항상 무슨 피해망상 같은 걸 하고 있고, 아내가 남자를 만나고 있을 것이다. 아마 아내는 더러운 년이었을 것이다. 해픈 년이었을 것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우리 부모님은 맨날 미키콘 편만 들어. 내 편 안 들어. 막 이러면서 평소에도 부모님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좀 하고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화를 많이 냈대요. 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이런 글을 씁니다. 피해망상이 생기면 빠른 시일 안에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해요. 야, 근데 정신분열증 아니야? 정신감정 같은 거 받은 적이 없나? 폐쇄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다고 하니까 굉장히 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난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한 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적어도 고인의 명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정신병이었단 말이잖아.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이는 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죽임을 당한 애들이 너무 안 됐어. 범인이 만약에 둘째 아들 마사히로라면 야, 불륜으로밖에 안 보이지. 야, 불륜 시비가 어떻게 6인 가족을 죽일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지 않아? 힘도 체력도 있는 2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는 게 제정신을 잃은 게 아닌가? 그냥 미쳐가지고 말이야.
약을 먹였을 수도 있지. 수면제 같은 거 말이야. 다들 잠든 상태였다며. 불륜을 한 데다가 지가 불륜해놓고 가족을 죽이다니. 가족들이 너무 불쌍해. 엄마에 대한 미움도 컸을 거야. 안 그래? 목숨을 빼앗긴 자가 가엾어 죽겠다. 일찍 헤어졌다라면 아이들도 아직 목숨이 붙어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불쌍하고 안쓰러워. 야, 이건 보통 사람의 이해를 넘어선 사건이야. 6명을 죽이다니. 5명인가? 관련자들이 모두 살아있지 않으니 우린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어. 살인이 되지 않았더라도 뭔가 그의 인간관계 문제는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 지가 바람 펴놓고 찔려서 자기 부인 의심한 거지 뭐. 라는 글들이 막 이렇게 댓글이 달렸어요. 그가 자기가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니까 자기 아내도 혹시 자기 몰래 바람을 피고 있지 않을까. 계속 그런 끊임없는 의심을 한 게 아닌가.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 라면서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 막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막 그런 말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고인이 되었으니까요. 자, 자기의 가족 5명을 죽이고 지인 1명까지 죽였습니다. 총 6명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하면은 7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모두 한 가족이었고, 가족만큼 친한 지인이었고, 한날 한시에, 한 마을에서, 한 집안에서 7명이 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아무도 사건의 진실은 알 수 없어. 정말 이 마사히로 씨가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자신이 죽었는지, 왜 자신의 딸과 아들까지 죽였는지, 왜 자신의 부모까지 죽였는지, 왜 지인까지, 싸움을 만들어 온 지인까지 죽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죽이고 마사히로 씨가 죽인 것처럼 위장한 건가? 하긴 그렇게 말하기에는 모든 증거들과 단서들이 마사히로 씨를 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친척이니까, 뭐 가족이니까, 뭐 친구니까, 부모니까, 자녀니까, 내 가족이니까 이런 걸로 해도 상처를 받으면,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상처의 깊이는 더 깊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 아내에 대한 의처증으로 약간 조금 피해망상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마사히로 씨가 아무도 자기 편을 들지 않고 모두 다 부모님조차 자신의 아내 편만 드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소외감을 느꼈는지, 그러니까 평소에도 약간 조금 그런 정신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 피해망상, 자격지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SNS도 야리망이라고 해픈 여자라고 쓴 것도 아마도 마사히로 씨가 쓴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었어요. 자신의 아내를 비하하는 그런 글을 쓴 게 마사히로 씨가 아닌가. 확실하진 않지만 추측이에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타카치 호초의 일가 6인 살인사건은요, 범인도 피해자도 모두 다 죽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처음에 그 집을 방문했던 경찰분들도 처음에 그 집안에서 죽어있는 그 6명의 사체들, 그리고 다리에 떨어져 있는 그 1명의 마사히로 씨의 시체를 봤을 때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대요. 그 경찰분들도. 그래서 그 사체를 보고 막 정신과 치료도 받을 정도였대. 왜냐면 목이 잘린 시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에요. 손도끼로 찌고, 거기다가 목만 자른 게 아니라 칼로 난도 그 도끼로 몸을 이렇게 다 찍어놔가지고 거의 다 출혈사. 그리고 엄마는 뇌순환이 안 돼서 죽었다고 하잖아. 이 목이 반이 잘려가지고. 그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게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경찰들도 그 시신들을 발견했을 때 너무 충격, 멘탈 붕괴가 왔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이나 그런 자기의 가까운 사람일수록 절대로 상처되는 말을 하면 안 되게끔 우리가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자기가 정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약간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날 욕하는 것 같다, 아무도 내 편은 없다라고 좀 불안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정신과 치료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정신과 치료가 절대 창피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마음의 치료를 하는 거
기 때문에 마음에 우리가 아프면 감기약 먹고 치료받고 뭐 꼬매고 하듯이 마음의 병은 정말 큰 병이기 때문에 가가지고 조금 진료를 받으시면서 마음의 상처를 조금 치료받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가 K장의 기묘한 이야기, 일가족 살인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나서 아우트로에다가 항상 이 좀 비슷한 사건들을 카드를 걸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우트로, 다음 영상은 어딨어요? 라고 물어보지 마시고, 다음 영상 아우트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너무 재밌다고 깜빡하신 거 아니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을 제가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나는 댓글도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사건, 어떤 범죄, 어떤 심령 이야기를 가지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세요. K장의 꾸준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좋은 밤 되세요.